안녕하세요. 자, 어저께 3월 8일 토요일 날, 공무를 제가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그냥 쭉 한번 일과를 했는데요. 오늘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특별행정작용법 중에 하나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물론,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판례도 있지만, 판례보다는 조문 위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문 보시고요. 판례도 약간 어느 정도는 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24년 지방지 7급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조문 문제 살펴볼게요.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조문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냥 조문 문제에서 판례 문제는 거의 잘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냥 조문을 해석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포섭하는지가 판례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내용적으로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보셔야 되겠죠.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살펴볼게요. 법으로서 그 다음에 경찰 조직에 관한 법이 경찰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법 제목이 바뀌어서 국가경찰, 지방경찰, 조직 운영에 관한 법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방경찰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법조문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찌됐든 요거는 경찰 작용법으로서 경찰관의 직무 집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법이에요. 이게 조문이 많지 않아요. 다 해서 15조문 정도인데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15조문도 조금 더 넘죠. 16조문 정도. 손실보상은 해야 한다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재량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재량 규정이 제일 많아요. 이 대다수고요. 대다수를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고, 다만 이제 기속 규정,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속 규정 하나 정도 찾으면 손실보상. 아무래도 경찰관 직무집행이 적법한 집행을 하다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에 관한 의무 규정으로 돼 있어요. 요거 11조 요게 이제 손실보상 해야 한다로 돼 있으니까요.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10조에 4까지 해갖고 조문이 10조에 10조, 10조에 2, 10조에 3, 10조에 4 그래갖고 무기사용까지. 그래서 일단은 1조에 목적, 이 법을 만든 목적, 그 다음에 2조에 자 여기에 보니까 직무범위가 여기 써 있어요. 직무범위. 특히 1조 목적이고요. 1조 1항, 2조, 제가 1조 2항에 여기 비례원칙 써 있죠. 비례원칙 써 있어요.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 가장 침입적인 성격을 띌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딱 필요한 만큼만 최소적으로 써라는 비례원칙이. 그래서 경찰 비례원칙. 그다음에 직무범위 그래갖고 1호부터 쭉 해서 7호까지 있는데 이 7호가 기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걸 보고 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여기 보니까 하나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돼 있지만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기타 공권력 행사로서 자 질서유지 공공의 안녕과 관련된 국가작용을 할 수 있다 해서 포괄적 규정이 여기에 일반 규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 포괄 규정 요게 마련돼 있어서 저기는 개별적인 내용이고 여기는 포괄 규정이 있고 이것도 근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찰 업무 자체가 어느 한쪽 특정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야간에 솔직히 말해서 불 다 끄고 대부분 다 공공기관들은 퇴근하고 진짜 숙직실에 남아있는 분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데서 발생한 무슨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가 관련된 문제가 생겼다? 다 경찰관서로 와요. 그러니까 경찰관서에서는 국가 내에는 모든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놓기보다는 일반 조항, 포괄 조항 요걸 근거로 해서 그래서 일반 조항, 포괄 조항 판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의경이었는데 창고가 원래 거의 빈 창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문 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불법 개조하는 거 발견해갖고 체포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그 불법 개조 발견해라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근거로 해서 기타 요걸 근거로 해갖고 그래서 그 경찰 작용은 적법했다라고 했던 판례였어요. 그런 게 이제 판례도 이걸 일반 규정으로 인정한다라는 거. 이런 게 이제 판례가 잠깐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조부터 직무질문. 자, 직무질문 이 조항이 있는데 여기 이제 직무질문이 그 자리에서 직무질문하기가 곤란하면 경찰관서로 자, 여기는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죠. 요청할 수 있다. 이건 강제가 아니에요. 영장 같은 거 안 해요. 영장 들어오면 안 되죠. 이런 건 얘기하는 거죠. 다만 이게 6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6시간은 반드시 가둬놓을 의무가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6시간은 요거는 의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판례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판례는 이거 6시간 내는 그래서 일단은 경찰관서에서 잡아놓을 수 있다라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6시간 언제든지 자기가 퇴거 요청을 하면 퇴거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판례가 퇴거 요청 시
요청 시 퇴거할 수 있도록 해야죠. 해야죠. 이거를 이렇게 해서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장을 받아올 규정이 아니라는 거죠. 직무질문, 신분 확인 이걸 위해서 하는 거죠. 물론 직무질문 하는 과정에 의심스러운 물건이 있을 때 외피 검사는 가능해요. 직접적으로 손을 넣거나 그런 강제 절차는 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여기 직무질문이 있고 그래갖고 쭉 해갖고 10조에 보면 무기 사용까지 이런 것까지 규정이 있으니까 이거 조문 위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3조, 4조, 5조 그래갖고 위험한 요보호자 보호를 위해서 경찰관서에서 24시간, 그 다음에 물건 영치는 10일간, 그 다음에 관계 국가기관 등 여러 이제 요보호자에 대해서 치료나 이런 게 필요했을 때 보호 조치가 특별하게 필요했을 때는 그런 기관에 요청하면 들어줘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또 위험이 급박했을 때 그랬을 때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고요. 그랬다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해야 된다. 11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 다 뭐라 하냐면 여기는 재량 규정인데 얘만 의무 규정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 돼요. 조문은 좀 보세요. 몇 조문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조문 위주로 문제를 냈던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경찰관 불신 업무 3조죠. 질문을 받은 사람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 구속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강제 아니에요. 두 번째, 구호 대상자 경찰관서 보호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영치는 10일간. 3번,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임의동행이죠. 동행 요구. 그랬을 때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퇴거, 만약에 가더라도 퇴거 요청이 있으면 바로 가야 돼요.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 퇴거할 자유가 없다가 아니라 언제든지 퇴거할 자유가 있어요. 6시간은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그러니까 강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번째, 경찰관 긴급구호 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은 공공구호기관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절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 3번이었어요. 그냥 법조문하고 법조문에 관한 해석에 관한 판례 내용 정도만 아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는, 그래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문제 나오면 이건 거절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문제 같이 했으니까 또 월요일부터 총론 열심히 달려야죠. 정의론과 함께하면 행정법은 정복된다.